자, 오늘은 어떤 얘기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두꺼비 집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집 지을 때 네. 일단은 모든 평지에다가 집을 올리는 것 같지만 땅을 잘 파야지 튼튼한 집을 짓고 튼튼한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 파는 작업을 우리가 위험을 대비해서 땅을 깊숙이 팔수록 더 안전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것들도 이제 잘 가입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도 정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 전에 앞서서 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걸 선택했는데 굉장히 실망하거나 실수했다라고 판단된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실망하거나 실수. 네. 아니, 어제 이제 택배가 금요일에 왔었는데, 저는 이제 제 사이즈를 저를 너무 이제 과신했나 봐요. 네. 너무 작게 사가지고, 네, 이제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네.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그래서 너무 그냥 좀 둘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안 바꾸죠. 네, 그냥 둘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좀 아깝고 어때요? 저는 뭔가 실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 앱으로? 네. 네, 땡땡 이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배달비를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뭐 괜찮다 싶어서 한 번 했는데 이게 뭐 일주일에 3-4번 쌓이니까 아까워요. 네, 엄청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BCD라고 해요. 네. 벌스에서 BCD? 데스까지 네. 중간에 수많은 초이스를 하며 산다고 합니다. 네. 그 B와 D 사이에 C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옳은 선택을 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좀 이렇게 후회되는 선택들 또 멍청한 선택들을 해서 나중에 되면 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선택이 중요한데 그 선택이 우리를 간혹 힘들게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위에서 지금이야, 지금 맞아, 들어가야 맞아, 돼 맞아, 라고 맞아, 해서 맞아. 했다가 거의 이제 폭망한 그런 맞습니다.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선택하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맞아요.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아요. 정말 나만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이게 나한테까지 왔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런 선택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바로 보험의 선택 그리고 선택한 보험에 대한 해지와 유지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준비했냐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생활이 많이 위축되고요. 경제 생활도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 해지율도 증가세라고 합니다.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런 해약이 늘고 있다는 것은 또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잘 들어보시고 보험을 잘 선택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보험을 넣은 게 잘못이라는 의미세요? 아니면 그 해약을 한 게 잘못이라는 의미세요? 제대로 된 보험은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경제 생활 때문에 얘가 자칫 해지도 선택이잖아요. 네. 그 해지했다가 내가 다시는 없을 보험을 미리 다 깨버리고 나중에 다시 가입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보험 가입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아파져서 그 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지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방송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 해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20년도 15회차 그러니까 매월 납입을 하니까 15번 15개월 유지하는 계약 비율이 생명보험이 62.2%고요. 손해보험이 65%입니다. 그러니까 10건을 가입하면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서너 건 정도는 해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정말 저희가 예상을 못했고 네. 실제로 진짜 급전이 없으면 당장 길 밖에 내앉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해약하는 게 좀 잘못된 선택일까요? 사실 그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의 본질이 보호할 때 보자에 위험할 때 험자예요. 위험할 때 보호받는 상품이 보험이거든요. 예금 적금은 왠지 모아서 내가 이 목돈 되면은 만기 때 뭘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할 때 보험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위험할 거를 생각 안 하다 보니 그런 위험을 오히려 안 닥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해지가 좀 더 쉬운 상품이 보험금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나 네.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깨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또 유지하는 거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줄여야 할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한 8가지 네. 컨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컨셉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보험을 만약에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해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법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유지할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8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금 감액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약 해지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액 완납 제도가 있고 연장 정기 보험 제도가 있고 자동 대출 납입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제도,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8가지를 잘 유지하시면 지금은 이제 가입, 보험을 잘 선택하는 요령이 아니라 보험 가입한 이후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 보험료를 잘 조절하면서 보험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8가지 컨셉이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8가지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일단 첫 번째 보험금 감액 제도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가은 아나운서께서는 네. 내가 내는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 내는 돈? 납부? 그걸 이제 보험료라고 합니다. 아, 요금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럼 내가 혜택 받는 건 뭐라고 할까요? 보험금. 금? 예. 보험료와 보험금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그러니까 네. 내가 돈을 적게 내는 대신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바로 보험금 감액 제도예요. 오. 쉽죠? 네. 네. 예,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때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걸로 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보험료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억의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보험금을 반으로 줄이면 당연히 보험료도 반으로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감액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보험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네. 보험은요.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어요. 네. 주계약은 나무의 줄기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약은 가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그러면 줄기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보험이 5천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가지도 얇아지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암 특약이나 여러 가지 특약들이 또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험금 감액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가입했는데 좋은 보험인데 내가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보험금을 줄여가면서 내 보험료도 줄이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1번 보험 감액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나무의 규모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라면 맞아요. 지금 두 번째는 특약 해지 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불필요한 특약들이 간혹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특약 보험료를 보면 또 140원짜리, 200원짜리도 있어요. 그만큼 돈을 적게 내니까 내가 그 특약으로 혜택 볼 수 있는 확률도 적다라는 뜻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한 특약을 일시적으로 확 줄여버려가지고요. 내가 보험료 납입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특약 해지 제도입니다. 이것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진짜 보험을 하나도 몰라서요. 예, 일단 이렇게 감액을 했으면 예, 다시 나중에 내가 경제적 여유가 돼. 네.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죠. 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늘릴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어쩌면 이제 나이와 병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네. 찾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병이 한번 걸렸었어. 그래서 보험을 거절받을 수도 있고요.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가장 저렴한 거지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적절한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감액 완납 제도. 요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감액을 하는 거예요. 감액을 해서 더 이상 보험료 내가 내는 요금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보험금을 줄여버리는 방법인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에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내가 더 이상 보험을 내지 않고 감액을 해서 납부를 완납하고 내가
좀 더 작은 보험금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입한 어떤 보험 내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계약서 할 때 많이 읽어주잖아요. 근데 약관도 있고요. 그런 네. 약관을 저희가 기존에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건대용의 돈을 잡아라를 잘 보면 이런 걸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약관의 글씨가 좀 작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알 같은 좋은 정보들이 이곳 방송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방송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보신다면 이제 계약서보다는 약관에 좀 약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약관이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약관의 글씨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험 가입을 하면 반드시 약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약관 한번 들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이건 진짜 감이 안 오네요. 아, 이것도 이제 보험료 안 내는 거예요. 보험료 안 내는 건데 다만 보장금 대신 보장 기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네. 낸 보험료로 좀 이렇게 기간을 그 보험금 자체를 줄이는 거라면 기간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80세까지 보장을 받기로 한 건데 아 그래 70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완납 처리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연장 정기보험제로 기간을 정해놓고 줄여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예, 이런 부분들. 네. 네. 좋아요. 아 이게 이해 가셔야 될 텐데. 이해 네, 갑니다. 지금 좋습니다. 보면은 감액 완납 제도는 음. 보장 금액이 감소되는 거고 네.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기간이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네. 수제자로서의 이런 면모를 조금씩 이제 갖춰가는 듯한 모습이 어, 보여집니다. 네. 쏙쏙 들어가네요. 예. 진짜. 네. 그러면 5번째 방법도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 대출 납입 제도. 이거는 뭐 자동으로 대출을 쓰나요? 그러니까 보험금이나 네. 보장 기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막 작게 만들기 싫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험료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자동 대출 납입 제도라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보험료 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존재할 거고 그 해약 환급금 중에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니까 이자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이자 근데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가 보험은 유지하고 왜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에 더더욱 보험이 필요한데 무조건 힘들다고 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 대출 납입 제도 같은 거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보험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출과 이자가 생긴다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음 제도에 저는 좀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보험료 납입 일시 중단 제도인데 그야말로 일시 중단하는 건가요? 네, 일시 중단하는 거예요. 일시 중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또 혜택을 마련해 놨습니다. 납입 중지 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납입이 안 되면 보장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1회 신청당 1년으로 하고요. 신청 가능 횟수는 연 단위로 최대 3회 정도는 가능하니까 내 보험이 그런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혜택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다 하는 경우는 신청하셔서 보험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납입 일시 중지를 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지혜롭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제도들이 모든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보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이런 혜택이 없는 보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콜센터나 내가 가진 계약 또 약관 등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죠. 보험계약 대출 제도. 보험인데 대출을 한다? 예, 네. 보험을 이제 담보로 우리가 금융회사잖아요. 그쵸. 보험회사도 금융회사고 은행, 증권회사 다 보험회사잖아요. 다 대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망보험금이 있고 또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내가 계속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서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면 그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 제도를 통해서 내가 돈을 좀 찾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자만 납입하면 되는데 사실상 해약 환급금의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아니더라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지되는 보험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런 대출 제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 보험료뿐이 아니라 정말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방법인데
건데 중도 인출 제도입니다. 네, 중도 인출 말 그대로 내 보험에서 중도에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 수수료를 조금 내겠지만 네. 해약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 인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출 받을 때는 이자 낸다고 했잖아요. 네. 예, 요건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보험금을 인출하는 제도니까 연 12회까지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모든 상품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상품 중에서 중도 인출 제도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경우에 해지를 하지 않고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어떤 보험들은 차라리 해약하는 게 낫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약관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삶의 질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쵸. 지금 우리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료 기술도 발달했고 또 우리도 오래 살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보험과 지금 보험의 차이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최근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보험일 경우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예로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이 2000년 10월 달에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전체 노인의 비율이 65세 넘어간 사람의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6%, 17% 이상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상품 중에 아주 파격적으로 80평생이라는 상품이 나왔었어요. 그럼 8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부터 20년 전에 나왔던 파격적인 상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80평생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면 좀 가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생활상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 광고는 100세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최근엔 다 100세형으로 바뀌었죠. 100세 삽니다. 근데 꼭 제가 100살 산다고 하면 한두 분께서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래요? 80세에 죽을 거라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마스크를 끼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네. 중요한 건 이제는 100세 사는 시대가 왔고 웰 라이프, 웰 빙의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거기다 의학 기술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80평생이라는 이름은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80평생인데 80세 만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81세부터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해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는 거의 만기가 다 100세인 상품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어때요? 뭐 1, 20년 후에는 또 100세 만기가 오늘처럼 이렇게 그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와, 있겠죠. 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중학교 경제교실 가서 니네들은 130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인생 아직 10%밖에 안 왔다, 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이제는 이런 상품들도 옛날 구식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얼마 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주된 가정의 주된 어떤 수입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사망보험금을 얼마 정도 책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억? 10억 정도. 네. 아, 좋습니다. 이가은 하나. 네, 적어도 저도 그 정도? 그 내외? 일단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억 정도 좋습니다. 예. 10억이면 괜찮죠. 예. 네. 근데 과거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항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채만식의 장편 소설 탕류를 읽어봤는데 네. 거기서 비극적인 여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동거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망보험금 1,000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자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탕류가 연재된 시기가요, 예. 1937년이에요. 와.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딸이 내가 없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될 수 있다, 의지가 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사망보험금에 가입을 했다고 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두 분도 10억 정도의 사망보험을 가진 배우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꼭 한 그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예. 몰아가시면 안 되죠. 몰아가진 않겠습니다. 누가 죽더라도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미지 어쨌든 관리 좀 해야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1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10억이 30년, 40년 후에는 과연 지금의 10억의 가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보험의 유지와 해약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오늘 주제가 네. 보험을 유지할 것인가 네. 해지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좋고 네.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네. 그 기준점을 뭐로 잡아야 될까요? 아, 기준점이요? 기준점은 일단 일단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기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 혹시 그 전공이 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문과생이고 예. 저도 가은 전 아나운서는 경제 경제학을 경제예요? 전공했습니다. 아, 저 미대 출신 같은. 미대요? 네. 아, 그림 그려야 되나 봐. 저는 네. 정외과 출신, 정치외교 예. 출신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우리 경제학도라면 관심을 한 번 정도 가졌을 만한 내용이긴 한데 네.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음. 매몰 비용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자면 뷔페를 먹으러 갔어요. 계산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산한 뷔페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맛없는 뷔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먹고 나오는 그런 비용이 이제 매몰 비용이죠. 네. 한 번 써버린 비용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도 힘들 수 있겠죠. 저는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또 이렇게 봐요. 제 현장에서는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네. 영화를 보러 가는데 재미없으면 저는 30분만 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을 지불한 영화 값은 매몰 비용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앉아 있느니 1시간 반에 다른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기회 비용을 찾는 게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 비용을 찾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약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비용이라면 기회 비용은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낸 게 아까워서 계속 맞아요. 유지를 한다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 좋은 보험을 찾아가는 거는 기회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의 사이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 수밖에 없네요. 네,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서 B와 D 사이에 초이스, 네. C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보고 또 많은 책도 읽고 또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